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기초이론 물권법 두 번째 시간인데 점유권이란 물권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물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물권, 물권리. 자, 사람이 물건에 가진 재산을 물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물권을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냐. 이제 앞으로 많이 볼 것들이에요. 물권을 먼저 분류할 때 첫 번째 분류 방식이 점유권이다. 점유권이라는 물건을 따로 분류해요. 그래서 점유권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 특수한 물건이라고 불러요. 특수한 물건. 이 특수한 물건 얘기는 이 점유권은 다른 물건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따로 분류해요. 특수한 물건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점유권. 그 다음에 나머지 물건이 제가 물건의 종류가 우리 민법에는 8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그랬죠. 이 8가지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점유권 말고 다른 물건은 우리가 본권이다 이렇게 불러요. 본권. 점유권, 본권. 남자, 여자를 분류하듯이 처음에 분류할 땐 점유권을 따로 분류하고 나머지 물건 7가지를 법률용어로 본권이다 이렇게 불러요. 본권. 법률용어니까요. 다시 본권에 들어가면 다시 이제 어떻게 분류해야 돼요? 본권에는 다시 소유권이다. 이렇게 물건이 분류돼요. 소유권이 뭐 많이 얘기 듣는 거죠. 물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건인데 이 소유권이 물건 중에 다 완벽하다 그래서 완전 물건이다 그래요. 가장 완벽한 물건이다. 또 소유권을 뭐라 부르냐? 우리 물권법은 소유권 중심의 법이라 불러요. 모든 소유권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요. 자, 나중에 보기로 하고 다시 소유권과 이제 대비되는 게 뭐냐? 이제 소유권과 대비되는 게 나머지 이제 6가지 남았어요. 이제요. 나머지 물건은 우리가 제한 물건이다 이걸 제한 물건. 소유권, 제한 물건. 자, 용어 쓰는 거예요. 이 제한 물건이란 말 뜻이 뭐냐? 소유권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어떤 토지 건물에 소유권에 이런 물건이 있어버리면 소유권이 제한받아요. 소유권자가 자기 맘대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유권과 제한 물건은 서로 대립의 관계, 좋지 않은 관계예요. 이게 어떤 소유권에 제한 물건이 설정되면 설정될수록 소유권이 위축되는 거고 이런 제한 물건이 없으면 없을수록 소유권이 다시 완벽해지는 거고 서로 대립의 관계예요. 소유권 제한한데 제한 물건이라고 부르고 다시 제한 물건에 들어가면 다시 용어도 나눠져요. 여기는 용익물건. 쓰는 용어들이에요. 용익물건. 용익물건. 쓸 용자에 이를 이자. 내 것이 아닌 남의 거 빌려 쓰는 물건의 뜻이에요. 빌려 쓰는 물건. 용익물건 배워보면 부동산에만 있는 물건이에요. 동산에 용익물건이 있다는 말은 없어요. 오로지 부동산에 있는 물건인데 자, 빌려 쓰는 물건이에요. 용익물건 들어가면 3가지가 있어요. 토지를 빌려 쓰는 지상권. 한자 쓸게요. 지상권. 땅 지자부터 있죠. 이거는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에만 가능한 물건이에요. 토지가 아닌 데는 지상권 설정한단 말이에요. 건물에는 지상권이란 말 없어요. 우리 토지에만 가능한 물건. 또 하나는 지역권이란 물건이에요.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 지역권은요. 이 다음에 배우면 토지가 토지를 빌려 쓰는 물건이에요. 어느 토지가 어느 토지를 쓰는 거. 토지가 토지를 쓰는 거. 어느 토지가 토지를 쓰는 거. 토지와 토지끼리 관계를 지역권이라고 불러. 내 토지 위에서 당신 토지 좀 쓰자. 내 토지에 들어와야 되는데 길이 없어. 니네 땅 길 좀 내자. 통행지역권. 토지가 토지를 쓰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불러. 땅 지자가 붙어 있죠. 토지에만 가능한 물건이에요. 또 하나는 전세권. 얘기 많이 들었죠? 남의 부산 빌려 쓰는 전세권. 이따가 배워보면 이 전세권은 토지 건물에 모두 가능해요. 전세권은 토지에도 설정할 수 있고 건물에도 있어요. 다만 사회생활 때 건물 전세권을 많이 쓰는 것 뿐이지 토지도 설정할 수 있다. 이 토지 전세권 얘기가 낯설지만 잘 나와요. 토지 건물 모두 가능한 물건. 이 3가지는 남의 방 빌려 쓰는 용익물건이라 부르고 또 하나는 이 담보물건이란 말이에요. 담보물건. 자, 담보물건 돈 받는 수단이에요. 채권 확보, 내 돈 받는 수단. 담보 잡았다고 그래요. 담보 잡았다고. 채권 확보의 수단이에요. 내 돈 받는 수단인데. 담보물건에는 다시 3가지가 있어요. 우리 물권법에는. 여기는 유치권이란 물건이 있죠. 유치권. 이 다음에 유치권 재밌게 배울 거예요. 내 돈 갚을 때까지 네 물건 못 돌려줘. 세탁소 주인이 나 세탁 줄 때까지는 네 물건 못 돌려줘. 공사업자가 나 공사비 줄 때까지는 이 건물 나 인도 못해.
내 돈 갚아야지 네 물건 돌려줄 거야. 그 유치권 행사는 별로 유치권. 이 다음 유치권이야 부르는데, 유치권은 이 다음에 배우면, 부동산도 유치할 수 있고, 동산도 유치할 수 있고, 동산보다 모두 가능한 물건이에요. 또 하나는 돈 빌려주고 뭘 잡죠? 저당 잡죠? 저당권이요. 그런데 이 저당권은 어디에만? 부동산에만 잡는 거예요. 동산에 저당하면 없죠. 부동산 담보제인데 부동산. 물론 동산도 등기 등록하는 특수한 동산이 있어요. 자동차, 항공기 같은 거는 저당할 수 있지만 원칙은 부동담보제도예요. 또 하나는 질권이라는 담보예요. 질권. 질권은 전당포. 전당포 가서 시기에 맡겨놓고 돈 빌리는 게 질권 설정하는 거야. 이때 전당포 아저씨를 질권자라 부르고 시기에 맡긴 사람을 질권 설정자라 부르고 맡겨놓은 시기를 질물이라 불러요. 전당포 시기에 돈 빌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질권은 어디에만 가능하냐? 동산에만 가능한 거예요. 부동산에 질권 잡힌단 말 없어요. 동산에만 가능한 물건이에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지금 본권이니 제한 물건이니 용의 물건이니 담보 물건이 하는 것은 부른 이름들이고, 이건 부른 이름들이고, 그 물건 종류만 들어가면 되는데 세세히 들어가면 이건 부른 이름들이고, 점유권, 소유권, 예를 들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몇 가지예요? 8가지 물건이다. 그 중에서 동산, 담보대, 전당포, 질권,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지 않는다. 나머지 7가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데, 이 8개 물건 중에서 잘 봐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다시 동산에 나누잖아요. 그럼 물론 부동산에 들어가면 다시 토지 건물 나눠지는 거야, 다시. 근데 어쨌든 부동산에 가능한 물건이 몇 가지냐? 이 중에서 부동산에 가능한 물건은요. 점유권 가질 수 있어. 이건 부른 이름이니까 소유권 가질 수 있어요. 지상권, 지역, 전세권 부동산에 가능해요. 유치권은 동산보다 부동산 동 다 가능해요. 저당 가능해요. 이 중에서 7가지만 가능해요. 7가지 물건만 가능한 거예요. 즉 부동산에 질권 설정한다는 말은 없다. 그러면 물건 중에서 8물건 중에서 이걸 배우는 거 우리가 동산에 가능한 물건은 몇 가지냐? 동산에 가능한 물건은 이 중에서 잘 봐보세요. 4가지만 가능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자 보세요. 지상권은 토지에만 가능한 물건이에요. 지상권, 지역권, 토지가 토지를 쓰는 권리예요. 전세권, 부동산에만 전세권 설정하는 거지 동산에 전세권 설정한다는 말 없어요. 부동산에만 가능한 물건이다. 또 담보물건 중에서 저당권, 오로지 어디에만? 이거는 부동산에만 가능한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한 나머지 4가지만 가능한 물건이에요. 동산에 4가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럼 뭐냐? 동산에 점유권이 있을 수 있어요. 동산 점유권, 동산에 소유권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동산에 유치권이 있을 수 있어요. 유치권은 공사비 안 주면 세탁물도 유치하고 자동차 수리했는데 자동차 수리비 안 주면 수리비 줄 때까지 카센터 아저씨가 자동차 유치할 수 있어요. 유치권 동산보다 모두 가능해요. 유치권 가능해요. 그 중에 하나 질권은 전당포, 담보 설정 방법. 이 4가지만 가능한 거야. 부동산에는 뭘 제한? 질권 제한 모두 가능해요. 동산에는 4가지 물건만 가능한 거다. 자, 이런 얘기들 좀 들어두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건 부른 이름이다. 부른 이름들이다. 이 자체가 물건은 아니잖아요. 부른 이름이죠. 근데 이거 한번 연습해 보셔야 돼. 이거 제일 중요하다 봐.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첫 번째 물건이 이제 점유권이에요. 이따가 배우면 이 점유권은 출제 비중이 제일 낮아요. 우리가 물건 배운 것 중에서 그래도 출제 비중이 제일 낮은 게 점유권이에요. 점유권은 보통 한 문제 나와요. 15문제, 14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왜 그러냐, 점유권이. 우리 중개사민법에서는. 그래서 중개사민법을 배운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을 볼 때 그 중개업에 필요한 그 어떤 그 지식을, 민법적 지식을 배우는 건데 동산 중개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점유는 동산 공시 방법이에요. 부동산은 공시하는 게 등기잖아, 등기. 그러면 우리가 중개업 볼 때 보통 부동산 중개하기 때문에 등기부는 많이 봐야 돼. 중개업자들이 많이 봐야 되지만 동산 중개할 일이 없기 때문에 동산 공시와 점유권이 중개 실무에 그렇게 필요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 나와요. 조금 나오는 편인데 동산 공시 점유권. 근데 점유권도 어려워요. 그럼 점유권이란 말이 뭐냐? 이 점유권 법조문이 출제 비중은 좀 낮다 그랬어요.
요게 이제 192조부터 법조문은 192조부터 210조까지 18개 법조문을 두고 있어요. 법조문 자체는. 그렇지만 점유권은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이 앞에 보면. 점유권이란 말이 뭐냐. 굳이 점유권이란 말을, 물론 점유권은 사람이 부동산도 점유할 수 있고 동산도 점유할 수 있고 동산보다 모두 점유권 다 있을 수 있는데 점유권은 어느 물건이라서 동사보다 어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은 다 인정해줘요. 점유권은 모두 인정해준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어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법 보세요. 점유권은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동산,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어떤 물건을 지배할 정당한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권리의 유무와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야. 정당한 유무와 관계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물건을 지배하면 현재 가지고 있다면 정당한 권리가 없어도 점유권이 있는 것이고 내가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물건을 지배하지 못하면 점유권 없는 거예요. 즉 점유권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파악해 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점유권이에요. 점유권은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파악해 주는 게 점유권이다. 그러면 도둑놈이 잘 봐보세요. 도둑놈이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명품식 하나 훔쳐서 현재 차고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도둑질한 그 시기에 도둑놈은요. 그 시기를 지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은 없어요. 뭐 소유권이 있는 거 그런 거 없잖아요. 정당한 권한이 없어도 도둑놈도 시계를 차고 다니고 있다면 뭐는 있는 거예요? 도둑놈도. 도둑질한 물건을 현재 가지고 있다면 이거 살짝 집에 가지고 있다면 도둑놈도 점유권은 인정되는 거야. 눈에 보는 그대로 파악해지는 물건이 이게. 하여튼 도둑놈이 점유권 있더라도 그 도둑질한 물건에 소유권 같은 정당한 물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도둑 맞은 사람 볼까? 도둑 맞은 사람? 자, 시계 도둑 맞았어. 그 사람 시계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 맞아갖고요. 현재 시계를 지배하지 못해. 그러니까 도둑 맞은 시계에 소유권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도둑을 잡으면 다시 시계를 되찾아오는 거야. 그럼 소유권이 있지만 도둑 맞은 사람은 점유권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둑 맞은 시계 지배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홍콩 놀러 가서 시계를 사왔어요. 그럼 시계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요. 이 시계는 나만이 사용하고 나만이 수익하고 나만이 처벌할 수 있는 소유권 물건이 있어요. 또 자기가 차고 다녀. 그럼 뭐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점유권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있는 거. 그러니까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자 보세요. 도둑 맞은 사람은 도둑 맞은 시기에 소유권은 살아있어요. 소유권은 살아있더라도 뭐는 없어요. 점유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도둑놈은요. 훔친 시계 차고 다니면 점유권은 있는 거야. 하지만 뭐는 없어. 소유권은 없는 거야. 나 소유권자이자 내가 동시에 차고 다니면 나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둘 다 있는 거고. 그냥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파악해 주는 거예요. 둘 다 있을 수도 있다. 동시에. 그래서 어쨌든 정당한 유무와 관계없이 어느 물건을 사실 지배한다는 자체에 점유권은 인정되는 건데 그러면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가 뭔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상 지배. 이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 따르면 뭐가 물건을 지배하는 거냐. 참 이게 어려워요. 손에 쥐고 있다고 꼭 지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점유권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기초 강의할 때 물론 이 다음에 다른 용어들을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기본은 이런 용어들을 퍼야 돼요. 물건을 지배하면 지배하는 걸 그대로 인정하는 게 점유권인데 물건을 지배한다는 것은 어느 물건을 어느 정도 계속성, 이 계속성이 있어야 지배를 하는 거지. 이 잠깐은 내 손에 들고 있어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내가 누가 볼펜을 빌렸어요. 잠깐 쓰고 빌려줄게. 내 손에 들고 있어. 그럼 나 점유권 있는 거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금방 돌려줄 거 아니에요. 내 손에 쥐고 있더라 잠깐에는 지배를 못 하는 거야. 빌려준 그 사람이 점유권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여름철에 휴가를 떠났는데 휴가 떠날 때 명품 시계를 차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낯선 곳에 허름한 모텔에 투숙하는데 모텔 입구에 딱 붙어 있어요. 휴가철에는 점도둑이 많이 출연해서
물품 도난 사고가 빈번하니 기준품 보관하지 않으면 우리 모텔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써놨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서 그 카운터에 있는 직원한테 가서 명품 시계예요. 몇 천만 원짜리예요. 맡겨놓으면서 물품 보관지 썼어요. 그래서 금괴 넣는 거 봤어요. 그래서 나는 집에 와서 잠자고 있어. 새벽녘이 되니까 그 모텔 직원이 야, 그 맡겨놓은 시계 노래 손목 시계인데 한번 차볼까? 내가 맡겨놓은 시계를 그 모텔 직원이 손목에 차고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계에 대한 점유권은 잠자고 있는 손님한테 점유권이 있는 거냐? 현재 시계 차고 있는 그 모텔 직원이 막 청소하는 직원한테 점유권이 있는 거냐? 누가 점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손님한테 점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경우는 잠깐이잖아. 그래, 물건을 지배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잠깐은 내 손에 쥐고 있다는 점유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점유권이 있다는 것은 타인의, 잘 봐보세요. 타인의 어떤 부당한 침해, 누가 뇌물을 침해했을 때 쫓아가서 즉각, 즉시 배척 가능성. 이 배척 가능성이 있다면 지배하는 거야. 그럼 뭐가 있다는 거야? 배척 가능성이 있다면 점유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꼭 내 손에 들고 있고 내 발에 깔고 있고 내 눈에 보여야지만이 지배하고 점유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쥐고 있지 않더라도 누가 침해하면 쫓아가서 즉시로 배척 가능성이 있다면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우리 집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전답이 있어요. 전답. 토지가 있어요. 물론 등기 떼어보면 내면은 등기 나 있지. 나 토지 소유권 있지요. 그렇지만 내가 한 1년 전부터 농사 안 지었어요. 귀찮아서 그냥 밭을 묵혀버렸어. 응? 내 눈에 보이지 않아. 1년간 안 가봐 있어. 그럼 내가 토지에 소유권도 있고 나 점유권 있을까 없을까요? 점유권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땅에 우리 집에 30분 정도 떨어진 땅에 내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비납 설치하거나 공장을 설치한 토지 사용하면 당장 쫓아가서 다 철거하라, 제거하라. 뭐 하는 것이냐, 남의 토지에. 금방 배척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배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그 토지에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배척 가능성이 있다면. 자, 보세요. 근데 배척 가능성이 없어. 나 연평도 사는 어부인데 20년, 30년 전에 납북어부예요. 물고기 잡다 북한 납북됐어. 그럼 고향에 두고 연평도에 토지 건물에 나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납북된 4명으로 등기 나 있어 아직도. 하지만 소유권이 있더라도 납북된 어부는 고향에 두건 전답에 점유권 없어요. 누가 그 땅에 무단으로 시설 설치하고 지상을 설치하고 막 사용하더라도 북한에 쫓아내려와서 배척할 가능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지만 뭐 없는 거예요. 점유권은 없는 거예요. 점유권은 어려운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지배하는 당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바로 점유권이에요. 도둑놈도 험진시계 몇 달 차고 다니면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소유권 없더라도. 근데 내 손에 쥐고 있고 아까 모텔에 맡겨놓은 시계 같은 거 그 점원이 직원이 좀 차고 있더라도 잠깐에는 점유권이 없는 거야. 응? 잠깐에 계속성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발에 깔고 있지 않고 하지 않더라도 누가 내 물건 침해 쫓아가서 즉각으로 배척 가능성이 있다면 나 토지에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는 거야. 근데 배척 가능성이 없다면 소유권이 있을 때 그 납북된 어부는 점유권은 없는 거예요. 배척 가능성이 있다. 여기 지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느 물건에 정당한 걸 있냐 없냐 논할 필요 없어.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파악해주는 점유권인데 그럼 지배한다는 말이 뭐냐? 어느 물건을 관리, 감독, 이 감독하는 관계 이게 있다면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있다면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다 한 번씩 자, 대본 판례에 따르면 보세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저는 마을이 있어요. 자, 마을이 있고 큰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마을 주민들은 이면도로가 하나 있어요. 이 도로를 통해서 다 통학도 하고 통행도 하고 마을버스 들어가요. 이렇게요. 늘 사용했어. 40년, 50년을 이렇게 사용해 왔어. 그런데 이 이면도로 등기부등을 떼어보면 이 이면도로 소유자 누구냐? 여기에 지자재. 이 주민들 개인 땅이 아니라 예를 들어 서울시, 안양시, 예를 들면 시유지, 군유지 이런 거예요. 이게 시유지예요. 안양시, 과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시유지예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소유권은 지자재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민들은 이 토지에 소유권 없지만
늘 여기를 사용해 왔어요. 주민들 늘 사용해 왔다면 마을 주민들은 이 도로에 소유권 없지만 점유권의 물건이 있는 것이냐? 이거 있다 그러면 뭔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사용한다고 해서 꼭 지배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 이걸 관리 감독하냐 이 도로를. 여기다가 주차장 걸어놓고 주차비도 징수하고, 이 도로가 파손되면 얼른 와서 이 도로를 수선수리도 하고, 예를 들면 이 도로에 대해서 뭐든지 관리 감독을 누가 하느냐? 이 구청에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민이고 도로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구청이라면 누구한테 점유권이 있다는 거야? 관리 감독하는 구청이 점유권이 있는 거지. 사용하더라도 관리 감독을 못하면요 점유권이 없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점유권자는 주민이 아니라 관리 감독하는 구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지배한다는 것은 관리 감독. 이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자, 점유권이 있다는 것은 어느 물건에 대해서 계속성 들어서 재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점유권이 있는 거다. 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가 침해하면 쫓아가서 즉각 배척할 수 있다면 점유권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어느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있다면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지배하는 거지 사용한다 지배하는 게 아니다. 관리 감독하는 구청한테 점유권이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갖춰줘야지 이게 지배를 하는 거예요. 어렵죠? 여기 들어가면요. 자, 한번 들어봤어요. 또 하나. 그러면 두 번째 점의 의의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실상 지배란 말이 뭐냐? 지배란 여기 보면요. 적어도 사실상 지배한다는 의사,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 점유권이 있는 거다. 요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자, 개념을 잡아봅시다. 자, 점유권은 어떤 물건에 정당 권리가 없더라도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지배한다는 설정 의사가 있다면 점유권이 인정되는 거다. 이 다음에 보면요. 점유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 점유권 물건이 인정돼 버리면 우리 민법에서 뭔가 권리를 준단 말이에요. 뭔가 법적 권리를 준단 말이에요. 점유권 인정하는 법적 권리가 없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있어야지만 점유권이 있는 것이다. 자, 대원 판례 얘기인데, 근데 판례 얘기를 왜 하느냐? 참 이게 점유권 개념 잡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점유권이 어렵죠, 조금요. 그러면 어떤 물건을 사실상 어떤 물건을 지배해요. 그럼 지배하면 모두 점유권 물건 인정되는 거냐? 판례는 사실상 지배한다는 이거 객관적 사실이야. 이런 객관적 사실도 있어야 되지만 플러스 점유권 인정되려면 사실상 지배 플러스 어떤 물건에 그 지배하는 물건이죠. 그 물건에 점유자가 점유하는 사람이 점유 설정 의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 플러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없다면 점유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있다면 점유권이 인정돼요. 어떤 물건에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상 지배는 해요. 어떤 물건은. 사실상 지배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이 점유 설정의사 이게 없대요. 이게 없다면 이 사람은 그 물건에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야. 이 두 가지 있어야지만 점유권이 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굉장히 점유권이란 물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 어떤지 보세요.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제가 캠핑을 갔어요. 캠핑을 여름철에. 캠핑 가면서 작년에 봤더니 내과에서 사람들이 막 그물로 민물고기도 잡아서 막 매운탕 다 끓여 먹고 그러는데, 이건 맛도 있지만 굉장히 재밌고 부러운 거야. 야, 내가 올해는 캠핑 가면 내가 내과에서, 민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어야지. 그래서 캠핑 떠날 때부터 그물도 사고, 어항도 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텐트 치고, 내과예요. 자, 내과에 가서, 내가 일부러 사온 그물을 쳤어요. 그물 치는데 고생했어. 여기다 떡밥도 끓여놓고 일부러 쳐놓은 그물이에요. 물론 그물 내 거, 내가 사온 그물이에요. 내 그물이에요. 쳐놓은 그물이에요. 자, 그래서 텐트 치고 이제 놀았는데, 야, 오늘 저녁 무렵에 그물 쳤으니까 내일 오전에 가서 그물에 걸린 고기 꺼내다 매운탕 끓여 먹어야지. 늦게 일어났어. 한 12시쯤에 그물을 거들어 갔더니 쳐놓은 그물에 정말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막 물고기 막 잡혀 있는 거야. 잡혀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캠핑을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쳐놓은 그물에 걸린 고기를 임의로 꺼내다가 막 매운탕 끓여 먹는 거야. 여기서 매운탕 막 매운탕 끓고 있어 지금요. 막 끓여 먹는 거야 지금. 이걸 임의로 꺼내다가.
열딱지나 열딱지 안 나요. 근데 열딱지 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어요. 잠깐 스톱. 거기 바나불 끄시고 냄비 뚜껑 덮으시고. 내가 물고기가 아까워서 한 얘기가 아니라 아니 내 그물에 걸린 고기를 왜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내 허락도 없이 임의로 꺼내가는 것은 나쁜 얘기라면 절도다 절도. 내 물고기가 아까워서 한 얘기는 아니다. 물고기가 아까워서 한 얘기가 아니라 3번 얘기했어. 아깝다는 안 아깝다는 아깝다는 거예요. 액면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얘기가 아니 왜 남의 고기 임의로 꺼내다가 매운탕 끓여 먹냐 허락도 없이. 남의 고기란 말 썼어요. 이 가벼운 남의 고기를. 남의 고기라는 얘기는 이 고기는 내 그물에 천원 원에 걸린 고기는 내가 소유권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면 내가 잘하는 고기가 소유권 있어 없어요? 무주 주인이 없는 물건이지 이게 소유권자가 어디 있어요? 이거 뭐 양어장입니까? 이거 소유권 있는 내가 잘하는 물고기는 소유권 있는 거 아니야 누구도? 주인이 없는 물건이야. 말 잘못했잖아. 이 사람이 그래. 아니 내가 잘한 물고기가 다 당신 거야? 당신 소유권자가 왜 남의 물고기란 말을 쓰나? 남의 거 네 거란 얘기잖아. 말 잘못 쓴 거야. 그럼 나는 이 내가 잘한 물고기 소유권 없지만 점유권이 있다는 거야. 점유권. 이 점유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돼요. 누가 침해하면 점유권에 대해서 목적을 반환. 그 물건이 돌려달라. 결과 제거. 꺼내가지 말아라. 예방청구권. 세 가지 목적을 행사할 수 있다. 세 가지 목적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일부러 그물을 쳐놨을 때는 내 그물에 걸린 고기에는 내 집에 든다 어떤 의사가 마음속에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적어도 내가 일부러 쳐놓은 그물에 걸린 고기는 내 허락 없이 꺼내가면 남의 점유권 침해한 거야. 점유권은 물건이 때 쫓아가서 점유권에 반환 청구권 돌려달라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천원 그물에는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야. 소유권 없더라도. 그럼 함부로 꺼내가면 안 되는 거야. 함부로 꺼내가면 남의 점유권이나 물건 침해한 거예요. 그런데 점유권이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내가 그물을 사왔는데 도착하자마자 막 비가 쏟아지고 난리가 아니야. 그래서요 그물 못 쳤어요. 텐트 겨우 쳤어. 그 다음날 아침에 겨우 일어나 봤더니 이 그물이 떠내려간 거야. 빗물에. 떠내려가다가 물론 내 그물이에요. 이 그물이 떠내려간 거야. 폭풍에. 우연찮게 걸린 거야 그물이. 내 그물이야 내 그물. 근데 여기에 또 물고기가 잔뜩 잡혔어요. 여기가. 응? 그다음 하모니까 뭐 A, B, C 이런 사람들이 막 꺼내다가 매운탕 끓여 먹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날 날씨는 겠는데. 야 이거 내 그물이야. 내 그물에 걸린 고기는 내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꺼내가지 마라. 내 그물이기 때문에 내 점유권 있는 거야.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물은 내 그물이지만 떠내려가다가 걸린 그물에는 내 어떤 의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아무나 꺼내가면 되는 거야. 얘는 소유권도 없고 점유권도 없는 거예요. 일부러 쳐놓은 그물에는 점유권이 있는 거야. 소유권 없더라도. 이것도 물건, 이거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차이 있잖아요. 이게 있냐 보자 차이 있잖아요.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단독주택 사는데 이 우편함이 없으니까 여름철에 이제 우편함을 대문사에 꽂아놓으니까 비바람에 젖기도 하고 바람 불면 떨어지기도 하고 지저분해. 근데 우편함을 만들어서요. 근데 우리 대문 앞에 우편함을 걸어놨어요. 내가 우리 집에 대문에다 걸어놨어요. 그런데 내가 외출하다가 돌아왔더니 이 옆집 사는 사람이 별로 사이도 안 좋은데 이 우편함을 열어서 뭘 뒤적뒤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아니 저기 뭐 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응? 아니 우리 집에 배달이 분명히 보냈다는데 안 들어온 우편물이 있어서 혹시 여기 잘못 투입됐나 살펴보고 있대. 그러더니 3개 꺼냈어. 내려놓으세요. 잘못 배달될 우편물도. 내가 꺼냈으니까 내려놓으세요. 아니 내 우편물인데 왜 내려오냐? 쌈 났어요. 자, 그럼 내가 일부러 만들어 우편하면은 남의 집에 배달된 우편물이 잘못 투입됐더라도 나 우편물에 대해서 권리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점유권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야. 내가 우편함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기에 투입된 물건은 내 집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는 거야. 내 허락 없이 임의로 꺼내면 안 되는 거야. 남의 점유권 침해한 거야. 그렇지만 옆집 배달된 우편물이 바람이 불어왔고요. 휙 우리 마당에 막 떨어진 거야. 우연찮게. 그럼 우리 마당에 들어와 있지만 바람 불어서 옆집 우편물이 우리 마당에 떨어진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 집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근데 어떤 의식이 있어 없기 때문에 그건 점유권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떨어진 우편물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내 허락 없이도. 차이 있잖아요. 우편함에 투입된 우편물에는 잘못 배달된 우편물도 나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내 허락 없이는 임의로 가져가면 안 된다. 일부러 쳐놓은 그물에는 내 점유권이 있다. 하지만 떨어져다 걸린 그물에는 걸린 고기에는 점유권 없다. 이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건 있어야 된다. 자, 제가 예를 들어간 것들이 그대로 빡처럼 나오는 거 이 다음에 조금 깊게 들어갔는데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점유권 인정되는 것이다. 이 점유권 파트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한 번만 잘 이해하면 돼. 출제 비중은 한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념을 잘 잡으시고. 자, 두 번째는 용어를 좀 보려고 그래요. 점유권 용어 몇 가지인지 볼 건데, 이것까지 다 설명가. 자, 점유권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이제 점유 보조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법률 용어예요. 물론 1번씩 한자 용어예요. 점유 보조자. 자, 법전 보면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 남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지배할 때는 그 타인이 누구예요? 지시 내린 타인이요. 이 타인만, 이 사람만을 점유자로 한다. 무슨 말이냐, 이게. 잘 봐보세요. 자, 점포주인이 있어요, 점포주인. 이 지시 내린 사람을, 지시 내린 사람이, 이 지시 내린 사람을 뭐라 부르냐. 이 점포주인 같은 사람을 법률 점유추라 불러요, 점유추. 자, GS25시를 하는데 이 점포주인이 GS25시를 편의점을 4군데예요, 4군데. 다 직원을 뽑아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결산만 보고 뭐만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점원한테 다 맡겨놨어요. 물론 직원이죠, 직원을 뽑았어요. 뭐 점원을 뽑았어요. 그렇지만 이 점원이 다 물건 판매하고 물건이 떨어지면 주문도 이 사람이 하고 너무 바쁠 때 파트타임 알바생도 몇 시간 쓰는 것도 점원이 알아서 써요, 이렇게. 다 얘가 물건을 관리 감독해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 점원은요, 점포주인의 지시를 받아 점유하는 거지, 지 임의로 점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 점포 내에 있는 이 물건들에 대해서 이 점유보조자는 물건을 지배하더라도 독립적인 지배를 못하는 거잖아. 그럼 점원 직원은 이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점유보조자고, 누구한테 점유권이 있는 거냐? 지시 내리는 점포주인. 이 사람한테만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럼 점원 직원은요, 언뜻 보면 자기가 물건 지배하더라도 독립적인 지배를 못하고 점포주인, 또 파출부 아주머니야. 이분 파출부 아주머니가 집주인이 그래요. 파출부 아주머니, 도우미 아주머니, 우리 열흘간 유럽 여행 가니까 출퇴근하지 마시고 여기서 주무시면서 우편물도 받아주시고 뭐든 좀 해주세요. 그럼 페이는 2배 드릴게. 그 열흘간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지배해요. 집주인들은 유럽가에 있어. 하지만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지금 열흘간 그 도우미 아주머니가 현재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모든 물건은 누구한테 점유권이 있는 거야? 유럽 여행가에 있는 집주인한테 점유권이 있는 거지.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점유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점유보조자들은 물건 지배하더라도 이 점유보조자들은 점원, 직원, 도우미 아주머니, 자가운전기사. 자가운전기사가 돈 받고 운전기사 하는 분이 그 자가용 다 닦고 뭐 하고 하지만 누구한테 점유권이 있는 거야? 그 자동차는요. 자가용 주인한테 점유권이 있는 거지. 자가운전기사 또는 점원, 도우미 아주머니 물건 지배하더라도 점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라 부르냐? 물건 지배하고 점유권 없는 사람들을 점유보조자라 불러요. 이 점유보조자들은 물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시에 쫓아 지배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지배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누가 점유권이 있는 거냐? 지시 내리는 점포주인, 집주인, 자용주인, 이 점유추라 불러요. 점유추한테만 점유권이 인정되는 거다. 이런 현상을 점유보조 현상이라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유보조자라면 집주인과 도우미 아주머니의 관계, 점포주인과 점원의 관계, 자가용주인과 자가운전기사의 관계. 그때 자가운전기사 이런 사람들은 물건 지배하더라도 점유보조자라 부르고 점유보조자한테는 뭐가 인정 안 된다? 점유권 인정이 안 되고 지시 내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시 내리는 점포주, 집주인, 자가용주인 여기 때문에 점유권 인정된다. 이거 점유보조관계라 불러요. 자, 용어만 볼 줄 알면 돼요. 자, 이런 점유보조자, 점원, 직원, 도우미 아주머니는 점유보조자다. 점유보조자들은 물건 지배하더라도 뭐가 인정이 안 된다? 점유권 인정이 안 된다. 이거 좀 봐주시고. 자, 이런 용어들이에요. 한번 맞을 용어들. 점유보조관계. 그 다음에 점유권에서 이 간접점유란 말이에요. 간접점유. 점유보조자, 점원, 직원, 도우미 아주머니. 자, 이 간접점유 현상. 간접점유자. 또는 물건에. 간접점유는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 자,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이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 얘도 점유자고, 직접점유자도 점유자가 2명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거 한번 보세요. 꼭 어느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 않은 점유권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지상권, 빌려 쓰는 거, 남의 토지 빌리는 거 지상권, 전세권,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거야. 질권, 전당포 아저씨.
또는 임대차. 이것도 빌리는 거예요. 임대차. 임치는 창고 보관하는 거예요. 이 창고에 창고 보관 계약을 임치계약이라 불러요. 임치계약. 그 창고에 맡기는 물건 임치물이라 불러요.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이 타인을 일단 뭐라 부를 거냐? 이 타인을 직접 점유자로 부를 거야. 직접 점유자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한 자도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점유자가 두 명이 되는 거야. 하나 예를 들게 바로요. 자, 집이 있어요. 집주인이 누구냐? 집주인이 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갑. 근데 이 건물을 임대계약을 맺고 2년간 빌려주기로 하자.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현재 이 집은 누가 쓰고 있나? 세입자. 임차인, 의뢰한 사람이 이제 임차인이에요. 이 사람이 계약 맺고 임차 보증 얼마 내기로 하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주택 안에서 현재 쓰고 있는 세입자, 임차인은 이 주택의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라고 불러. 직접 점유자. 현재 집주인은 이 집 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언젠간 임대계약이 끝나면 받을 권한이 있죠? 그걸 목전 반환이라 불러요. 얘가 여태 전세계약이 끝나면, 임대가 끝나면, 질 거는요, 전담보 돈만 갚으면 내 시기에 돌려달라. 임대가 끝나면 내 임차물 돌려달라. 언젠가 계약이 끝났을 때 이 사람이 갑이 을한테 목적물 반환 청구권, 내 물건 돌려달라. 전세계약 끝나면, 임대계약 끝나면 돈 갚으면 돌려달라고 이것이 인정된다면 이 집주인은 이 집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뭐가 있느냐?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접점을 직접점하면 세입자는 직접점유자. 집주인 언젠가 임대 끝나면 돌려받은 임대인들도 집주인도 그 주택에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 몇 명이야? 2명이야.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 직접점유자. 점유자 2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 집주인은 그 집에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은 집주인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세입자는 직접점유자, 집주인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러니까 점유자 2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 이걸 간접점유라 불러요.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점유보도자, 간접점유자, 점유의 상속. 잘 봐보세요. 상속. 이 독특한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데 용어만 볼 줄 알면 돼요. 우리가 용어 정도 쓸 줄 알면 돼요. 여기 깊은 이론이 없어요. 그래도 이 정도 보면 돼요. 점유가 한 문제 나온다 했는데 용어는 쓸 줄 알면 된다. 이 193조에 보면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12자. 우리 민법 조문이 1000몇백 조문이 있는데 1000몇백 조문 중 가장 짧은 조문이야. 이거보다 더 짧은 글씨는 없어요.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12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자, 여기 보면요. 무슨 말이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고 돌아가신 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부모님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그 자식들은 그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더라도 돌아가신 분의 그 부모님의 점유는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상속인에 대해서 모르는 중에도 점유를 상속인은 취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참 관념적인 얘기야. 원래 점유권은요, 어느 물건을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는 거고, 물건을 지배하지 않으면 점유권이 없는 거야.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파악하는 건데, 이 좀 상속은 좀 특이하다는 거야.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고향에 사시는 홀어머니예요. 자, 고향에 이제 이 홀어머니가 이런 건물도 있고, 전답도 있고, 막 이렇게 이제 밭도 있고 있었어요. 이렇게요. 땅도 있고. 물론 이 토지 건물에 소유권도 있고, 또 보니까 직접 농사도 짓고 경작했다면 이 토지 건물에 점유권도 있고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이 땅은 요거 한 500평 되는 땅인데 이 어머님이 여기 경작하고 늘 지배하고 했지만 이 토지는 소유권이 없는 거야. 남의 땅을 지금 10몇 년간, 20몇 년간 막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남의 땅을 17년간 쓰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요 부분은 이제 돌아가시는 어머니, 홀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이 토지는 이거 한 300평 되는데 여기 뭐는 없어요. 소유권은 없지만 17년간 늘 경작하고 했다면 이 토지도 점유권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상태예요. 나머지 소유권 점유권 다 있고요. 근데 이 아들이
일찍 홀로 되셨는데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학 나와서 미국 유학 갔어요. 자, 미국에서 박사했다고 미국에서 취직해서 안 와요. 안 와. 이놈은 자식이 성공했지만, 뭐, 5년에 한 번 얼굴 볼까? 3년에 한 번 얼굴 볼까? 그래요. 자, 그런데 싸가지 없는 자식이야. 성공했지만. 이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혼자서 어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사망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살고 있는 아들의 연락처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신 걸 알려주지도 못했어. 그래서 대충 그냥 장례 치르고 연락처를 모르니까 장례 치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돌아가신 지 한 1년 만에 이 자식 연락이 온 니네 부모님 돌아가셨어. 빨리 와봐라. 그러면 1년에 돌아가실 때, 이 상속인은요, 상속 알지 못해. 돌아가신지 몰라. 또 이 토지를 전답을 현재 지배하지도 1년간 지배하지도 않아. 그렇더라지 뭐 점유권은 상속이 이전된 거예요. 몇 년간 이미 1년을 점유하게 되는 거야, 상속인이. 왜 그러냐? 이 다음에 취득시효라는 게 뭐야? 취득시효. 이런 세월이 만약 5년이 지났어. 5년 만에 알게 됐어. 그럼 우리 어머님이 남의 땅 17년 점유했고 딱 숨 떨어진 순간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지배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법률기재다 점유권은 상속 이전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이전된 거야. 이전됐기 때문에 몇 년의 점유가 기른 거야. 또 5년의 점유기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상속인한테 이 싸가지 없는 자식한테 다시 5년의 점유기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합치면 몇 년입니까? 돌아가신 어머님이 17년. 상속이 이루어진 지 5년. 물론 지배하지도 5년간 농사도 안 졌어. 이제 와서 알겠어. 돌아가신 지 5년 만에. 그렇지만 점유가 몇 년 지난 거예요, 이미. 22년이 지난 거예요, 이미. 이 점유가 20년 지난 거를 법에서 인정해버려요. 이 다음에 보면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취득시효. 내 땅이 아닌 남의 땅도 20년간 점유하면 소유를 얻을 수 있다. 얘 취득시 되는 거냐?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님이 17년. 돌아가신 날부터 5년간 내가 지배하지 않아도 농사 안 졌더라도 상속을 알든 모르든 점유권은 상속 이전됐기 때문에 이미 5년의 점유가 흐른 거야. 합쳐서 22년. 20년 이상 점유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참 독특한 현상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점유권은 상속 이전한다.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그 물건 지배하지 않아도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점유권은 무조건 상속 이전되기 때문에 5년의 점유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합쳐서 17년 플러스 5년, 20년 지났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거 지배하지 않는데도 상속의 점유권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상속인은 돌아가신 물건을 지배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상속을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점유권은 무조건 상속인한테 이전된 것이다. 지배하지 않아도 특이한 현상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강의할 때는 여기 이제 물론 기초에는 효력도 있고 점유자 회복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지만 점유 개념 잡는 거, 간접 점유, 점유 보도자 그리고 점유 상속 요 정도 얘기를 잘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 개념을 잡고 용어 지금 많이 본 거예요. 점유권의 개념 잡는 거, 계속성, 배척 가능성, 관리 감독, 그다음에 점유 설정 의사, 천원 그물, 떠내려간 그물, 우편함에 투입된 우편물, 옆집 우편물이 바람 불어서 우리 마당에 떨어진 우편물은 점유권 없다. 이런 개념을 좀 잡아보려고 노력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잘해놓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같은 데 가서 차근차근 이제 여기 이제 법적 효력이니 이런 거 자세히 다 들어갈 거예요. 일단 개념만 잘 잡아주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차분하게 한 번 더 복습해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